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입력, 제출,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소장 제출 전에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소장과 함께 제출할 입증서류, 첨부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 가입을 하시고 이때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소송TV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필요한 서류가 뭔지, 소장이면 소장, 또 내가 뭐 대여금이면 대여금, 손해배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그 영상을 만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대여금이라고 치시면 대여금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그 다음에 증거 제출 방법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로그인을, 이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와 로그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인증서를 지정하는 창이 뜨고 인증서를 선택을 하시고 암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이제 로그인이 됐고 민사서류, 자주 찾는 서류 밑에 보면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장을 클릭하시면 돼요. 소장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민사서류 소장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 이제 필수 입력사항, 빨간 별표 필수 입력사항이 있는데 이 필수 입력사항 사건명, 법원, 청구 구분, 소가 구분, 소가, 요거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명은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쫙 그 사건명이 뜨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청구할 사건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러면 대여금이고, 그 다음에 뭐 건물 철거, 건물 인도, 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소송이겠죠. 갯돈을 못 받았다, 계금 청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할 법원을 지정을 하는데요. 되도록 원고 주소 관할로 지정을 하시고요. 여기 창에 조회창에다가 지역 시군구명을 입력하면 관할 법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원고 주소 관할로 지정을 하세요. 소장이 제출되고 나서 그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고 그러면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데 피고 주소 관할로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고 주소 관할지로 출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가 구분에서 소가 산정 안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쭉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한번 열어봤어요. 다 소송 유형별 계산 방법, 소가 산정, 인지액,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내가 청구할 게 뭔지 해서 그 인지 계산하는 방법, 소가 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입력할 때 입력하고 나면 다 비용은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소가 산정, 뭐 소송의 유형에 따라서 소가가 그 인지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지액 계산하기, 그래서 여기 그 소송 유형하고 사건 종류, 소가 누르고 계산 누르면 인지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가사수수료도 내 사건 소장이 가사소송이다 그러면 가사소송에 대해서 이 가사소송 사건 가료, 나료, 마료, 다료 뭐 이렇게 유형 선택하시고 신급 선택하시면 이제 이것도 가사수수료가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 송달료도 내가 할 소송이 뭔지, 민사면 민사, 가사면 가사 선택하시고 사건 종류 선택하시고 원고가 1명인지 피고가 2명인지 해서 인원수, 명수 하고 계산 누르면 송달료도 계산이 됩니다.
소장을 그 입력을 하시면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당사자를 입력하시는데요. 피고 이름도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불상이라고 하시고요. 일단은 원고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두시고 선정 당사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은 당연히 뭐 한국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피고 부분은 이 피고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나홀로송 TV 채널에 피고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 피고 그 주민번호 주소 확인하는 방법, 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은행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명령 신청, 수사기관의 문서정보 촉탁 신청,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신청 방법이거든요. 영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서 같이 제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 제출하고 나서 신청서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부분 피원고하고 피고 당사자를 쭉 입력을 다 하시고 순서대로, 그러고 나서 등록 체크하시면 원고 피고가 다 되고, 주소 그 우편번호 주소 입력 나는 좀 자세하게 제가 해봤는데 도로명 주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회 누르면 검색 결과 나오고 여기에 상세 주소 마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 검색 결과 나오고 선택 누르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랑 이런 기본 주소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자세한 뭐 몇 동 몇 호까지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입력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원고, 피고 이렇게 입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 입력은 끝난 거고요. 이제 청구 취지, 소장 청구 취지 입력이 나옵니다. 작성 예시 참조를 한번 클릭해서 그 예시문을 한번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청구하려고 하는 그 예시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제 그 영상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소장 유형을 맞춰 가지고 입력하시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작성 예시에 보면요. 그 미리 작성해둔 소장 청구 취지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채널 사건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게.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연도, 월, 날짜 입력하고 12% 기본형인데 지금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금액, 일자, 그 다음에 이율, 퍼센트 바꿔주고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1항은 가지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고 등록 누르시고요.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대여금 입력해서 청구 취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구 원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참고를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소장이라고 입력하시면 내가 하는 소송 유형 사건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소장이라고 하신 다음에 쭉 한번 스크롤 내려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유사한 그 소장이 있으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구 원인 부분, 소장 청구 원인 부분, 내용이 많으니까 한글 파일 작성하시고 파일 첨부하시는 방법, 내용 파일 첨부하기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고, 여기서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글자 수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파일 첨부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소장이면 이제 당사자명, 그 다음에 사건명 입력하고 청구 취지 입력하고 청구 원인 입력했으면 이제 입증 서류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일 찾기 누르셔서 내가 준비한 파일 하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파일을 넘길 수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파일 찾기 방법으로 해서 파일 찾기 누르면 파일 열리고 내가 이제 제출할 증거서류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고 목록에 추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요 서류명 부분 요거 잘 바꿔주셔야 돼요. 파일명으로 서류명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입증 서류명 정확하게 요거 이제 기본형으로 가포증, 서증 요거는 순서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데 요 부분은 이 파일명 그대로 입력이 되니까 요거 이제 잘 체크하셔가지고 요거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가 있으면 이제 그 입증 서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 찾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옮겨는 방법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찾기 누르면 이제 파일이 뜨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열기 누르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서류명은 여기 직접 입력하셔야 되고요. 예, 파일명과 같으면 동일 누르면 그대로 가니까요. 예, 그래서 목록에 추가하면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첨부 서류가 있으면요. 그래서 등록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창이 뜨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성이 완료가 되고요. 예, 작성 완료 클릭하시고 그러면 민서 서류 소장, 문서 작성 부분이 넘어가고 최종 문서 확인이 나오고 내가 이제 제출할 서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쭉쭉 넘겨가면서 자세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최종 문서 확인,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여기 체크 하시고 체크 표시하시고 확인 완료 클릭 하시고 그러면 이제 소송비용 납부 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소가가 10,000원이었죠. 10,000원. 소가가 10,000원인 경우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인지액 45,000원이고 송달료 52,000원. 당사자 원고 1명, 피고 1명. 이렇게 자동 계산되면 이제 납부 방식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돼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납부를 안 하시면 법원에서 그 보정명령이 나갑니다. 비용 납부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용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납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소장 제출할 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건 분류 설문지가 나오는데요. 사건 분류 설문 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뭐 사건 분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 해도 됩니다. 패스 가능해요. 취소되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고와 연락이 되느냐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소장이 기자 우편물 본 피고가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이게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거를 다 알기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패스 가능하니까 그냥 패스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패스하시면 이제 민사서류 소장 문서 제출 기본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이렇게 접수가 됐다는 기본 정보가 뜨고 제출 서류도 이렇게 쭉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진짜로 제출할지 말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그때 이제 문서 제출을 누르면 이제 인증서 창이 뜨고 인증서 선택, 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 접수가 끝이 납니다. 예. 네, 이렇게 그 소장 제출하는 방법, 그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소장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이메일 유레카구류@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